부산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야식 배달 음식 전문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반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2년 반 만에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으며 부산에서도 군데군데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 지역의 평균 벚꽃 개화일을 3월 28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각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드론 교육 시설이 들어서는 등 4차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밤늦게 야식으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부산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야식 배달 음식 전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달만 하고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보니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배달 전문 업소, 기름때가 낀 선반마다 음식 찌꺼기로 가득합니다. 이 검은 게 곰팡이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조리기구는 녹슬었고 도마는 아예 곰팡이 투성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지만 업주는 되레어 깨끗하다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또 다른 배달 전문 업소.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것처럼 소스 통마다 찌꺼기가 눌어붙었습니다. 쌀국수 육수. 그럼 이 검은 거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뭡니까? 내가 육수 덩어리가 뭐 이거. 말란 거가. 수세미는 쓰레기통 옆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매일 쓰는 식재료 보관 상태도 엉망입니다. 당면에 쓰는 거죠? 이거 당면. 매일매일 쓰죠.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안 된 겁니다.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되게 늦거든요. 부산특별사법경찰관이 야식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조리기구의 심각한 위생불량 7건 등 총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한 6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20일부터 마스크에서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하는 건데요. 병원과 일반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에 불안감까지 더해져 마스크 품귀 현상, 가격 급등, 마스크 오부제 등이 시행됐고 마스크 착용을 놓고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20일 월요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합니다. 3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가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는 55%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확진자 수도 조정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17일 현재 하루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조정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일반 약국,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을 비롯해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7일간의 확진자 격리 기간에 대해 정부는 이달 말 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다리던 벚꽃도 조금씩 꽃망울을 터뜨리며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근 낙동제방 벚꽃길에는 목련이 피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벚꽃은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군데군데 꽃망울을 터뜨리며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합니다. 설레이죠. 소녀만이로 터널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 하루라도 빨리 피가 터널을 지나가고 싶은 마음. 올해 부산의 벚꽃 개화일은 오는 3월 27일, 평균 개화일보다 하루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평년 벚꽃 개화일은 3월 28일이고 부산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인 남천동의 벚나무는 작년의 경우 3월 26일에 개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봄꽃 축제 개최 시기와 장소, 사진 명소, 인근 관광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봄꽃 지도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의 봄꽃 축제는 오는 26일 금정구 윤산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리는 강서구 낙동강 삼십리 벚꽃 축제, 4월 1일 사상구 삼락 벚꽃 축제,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 가볼 만한 사진 명소로 맥도 생태공원 벚꽃 터널과 겹벚꽃이 만개하는 부산 민주공원, 황룡산 벚꽃길, 매화가 만연하는 평화공원, 수선화와 유채꽃이 만발하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에 첫 선을 보인 부산과학관 드론 체험장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의 각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드론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등 4차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로 16m, 세로 7m, 높이 4.5m의 드론 축구장입니다.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골잡이 드론이 상대방 골문을 통과하면 득점합니다. 지름 60cm가량의 골대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드론 체험장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드론을 띄우기 전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조종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6차례 예약을 통해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터,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이제 수송이라는 전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송이랑은 이 전시 테마를 그대로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 주된 이제 주제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서 관람객에게 보다 다채로운 체험 요소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관은 앞으로 드론 동호회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드론 축구대회 개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 말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드론을 주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지난달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4% 감소한 11억 7,200만 달러이고 수입은 0.8% 감소한 12억 5,7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8,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고 승용자동차와 화공품 등이 감소해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수입 품목은 소비재가 증가했고 자본재와 원자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해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여행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부산시가 기존 운영하던 인센티브 사업에 6억 원, 해외 여행사에 3억 원, 수도권 여행사에 3억 원 등 총 15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지원금 외에 공동사업을 벌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더 큰 미래 가치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기장군 철마면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39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 북항 오부두에서 기름을 유출한 150톤급 유조선을 발견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유조선에 노후화된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 적재 중이던 경질유 4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유조선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부산의 새 도시 브랜드 선정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부산의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가 새로 바뀝니다. 먼저 표어 부산이즈 굿은 우리나라 말인 부산이라 좋다와 함께 표기합니다. 상징 마크는 부산의 영문 이니셜 B와 S를 형상화했는데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입체 디자인입니다. 부산이라 좋다라는 거를 영어로 담되 영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찾자. 그래야지 전달력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부산이즈 굿이라는 아주 심플한 간단한 표현을 도출했고요.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각인되기도 좋고 임팩트가 효과가 큰 게. 이 표어와 상징 마크는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표어에는 4만 명, 상징 마크에는 6만 명, 모두 10만여 명의 시민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표어는 알기 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산이즈 굿이라는 새로운 그런 심볼이나 그런 부산의 상징성이 부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색이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는 만큼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 슬로건은 그 의미도 그렇고 슬로건 자체도 타 도시 거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입체 디자인을 적용한 상징 마크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B자가 적혀 있어서 부산을 더 상징하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부산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 백스코에서 새 도시 브랜드를 공식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활용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세계 박람회 현지 실사를 앞둔 만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실사단들이 이제 부산의 곳곳에 갔을 때 부산 is good for 엑스포, 정말 엑스포하기 좋은 도시가 부산이라는 걸 체감될 수 있는 이제 홍보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그분들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중요한 전략입니다. 새롭게 도입한 도시 브랜드. 부산을 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 청년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도 한숨이 짓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을 떠난 청년들을 최영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부산에는 먹이가 없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두 도시는 살기 팍팍한 곳이라는 뜻일 텐데요. 두 도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28살의 안예지 씨. 부산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기장군의 집에서부터 회사까지의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자취를 하려 해도 지금 받는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제 월급으로는 그 월세까지 내면서 생활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뭐 저축이나 예금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생활비만 내도 다 쓸 것 같아요, 월급을. 동네 시장에서 1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한규비 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쪼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그마저도 불규칙한 시간과 유동인구가 적은 탓에 찾아오는 고객은 하루 10명 남짓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부분보다는 지출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부산을 빠져나가는 청년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부산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유출된 부산 지역 20, 30대 청년 인구는 총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0명 증가한 겁니다. 근무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간 직장인들은 어떨까? IT 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는 강병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서울로 온 뒤 관련 분야에서 부산과의 인프라 차이를 확연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오니까 이제 뭐 기획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이제 다양한 직군들의 이제 그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힘들 때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아요. 급여나 업무의 질은 높아졌지만 부산과 2배 이상 차이 나는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좀 좋다던 이 강한리 월세도 서울에 비하면 아주 이제 좀 낮은 월세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제 내가 급여를 어느 정도만 받으면 이게 월세로 나의 생활비로 나의 급여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다 나갈 수도 있겠구나. 여의도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박정우 씨도 높은 물가에 지갑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점심 한 끼에 최소 12,000원에서 2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지방하고 서울 물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대를 넘긴 박 씨는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자니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 상환이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게 원리금 매월 상환 부담이 약 대략적으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로 받는 월급 감안했을 때는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조금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지만 일부는 집값과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제2의 도시 부산. 청년 유출로 파생된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 오늘 사상구청에서 안전도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사상구를 비롯해 사상경찰서와 북부소방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상구는 선포식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안전도시 사상을 목표로 안전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서구는 장애인이 학습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12개 기관과 함께 10개 사업 21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민 누구나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나 세무조사, 체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고 북구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됩니다. 북구는 지난해 부산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납세자 보호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 2차 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중기청은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모두 8천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2차 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1일 2023년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6일 수영초등학교 어린이 명예과장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조성을 위해 선보인 박람회 홍보버스를 타고 유치 응원과 함께 구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는 지난 14일 남구청에서 2023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남구장학회는 이날 선발 심사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생 12명과 고등학생 22명 등 모두 3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부산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고독사 예방 공모사업 세이브 더 라이프 톡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남부민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지 상담 받기를 주저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새띠 커뮤니센터 1층에 희망 우체통을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북구 화명삼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0일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북구 덕천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덕내골 그린봉사대와 함께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봄초화를 식재하는 등 도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시 후원회는 지난 14일 사하구를 방문해 2022년 사하구 아동 친화도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